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조금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고득점을 위한 화학학습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화학은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다 여기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질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뭐 화학의 기초 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 핵화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학생들이 급하면 막 이제 좀 중요한 파트 좀 찝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요한 파트를 지금이라도 그냥 바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결합 파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뭐 반응 속도 파트라든지 화학 평형 파트라든지 3년기, 그 다음에 전기화학, 배기화학 이런 것들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파트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하지 않은 파트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몇 개 틀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고득점을 받고 전범위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전범위 다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범위를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실수를 안 한 사람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범위 다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그 저기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암기를 유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해한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풀게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문과 학생이라든지 학은지 학생, 전문대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풀시면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 마스터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목매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는 우리 기명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 편입 시장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님들 중에서는 편입 이제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모조리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다 풀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기출문제들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푸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재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단원별 주제별 문제를 훨씬 더 이제 잘 챙겨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규 과정에서 푸는 문제만 작년에 3,000문제가 넘게 풀었어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00문제, 우리가 한 과목에 3,000문제 푼다라고 하는 그런 쌤들 없어요. 수학이나 물리나 절대 3,000문제 못 풀고요. 그 다음에 생물조차도 3,000문제를 안 풀어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게 되면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진짜 똑같은 문제, 아까처럼 보셨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나 안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는 힘들 수 있어요. 얘 뭐 이렇게 많이 수업을 하니 뭐 이렇게 양이 많니 그리고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푸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 딱 치고 나면 전부 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그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주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면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어차피 해봤자 뭐 여기서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여전히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처럼 이렇게 진급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유일한 커리어는 합격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해야 제가 좀 더 값어치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것, 여러분들을 무조건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기화학은 뭐 연고대 유기화학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유기화학이 조금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화학에서 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부딪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전공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뭐 전형 같은 거 보면 일반화학에서 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일반화학은 아니에요. 뭐 일반화학에서 잠시 등장하는 애들이 있지만 아까 봤던 동이온소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합성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일반화학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전공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편입은요. 2학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현재 뭐 전적대에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3학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학년 전공 내용을 출제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학년까지를 우리가 원래 기존의 대학에서 배우고 나서 새로운 대학을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학년 전공 문제를 낸다고 해서 하나도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참고 도서 자체가 전부 다 일반어로 나와 있는 거는 그걸 왜 안 바꾸는지 나도 뭐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화학 베이스에 좀 더 어려운 전공화학이 계속 섞이는 거는 그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기화학을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을 이제 의학대 학생들처럼 많이 공부를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부분들만 딱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유기합성을 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뒤에 가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제 수업 아닌 뭐 다른 이제 수업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형태의 커리큘럼이 없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까지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원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 그냥 뭐 외우는 거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조라든지 반응이 많나요. 그리고 시약 같은 경우에도 살짝만 바뀌어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다른 주생성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원리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하면서 상세하게 그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려드리는 메커니즘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전자가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거기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짧게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할 때 유기 배울 때는 개인 노트 정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커니즘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 풀어보는 거 그걸 손으로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는 그냥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유기는 일종의 노가다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목매지 마시고요. 단원별, 주제별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딱 풀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리가 기출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딱 필요한 부분만큼 여러분들한테 풀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들만 하셔도 충분하다. 연고대 수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의 왕 입학합니다.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연고중위 편입학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조교가 저한테 오늘 특별한 의상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 테무에서 15,000원 주고 샀대요. 자, 여러분들 즐거우시라고 그 제가 또 조교가 해준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커리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일단 저는 귀면 편입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을 둘 다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연고중위의 출제 경향 그리고 그 이번에 올해도 여전히 제가 적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중 문항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화학학습법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연구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강의 특징, 그리고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저는 시그니처 파트가 있습니다. 고급화학이라고. 그래서 그거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면담 공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저는 박사학위 따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계속 화학 공부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적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했었고 과구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도 잠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이제 그 일반화학, 유기화학 지금 현재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 편입 그 메가 UT가 메가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명 편입하고 메가 편입이 같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 기명 편입하고 메가 편입이 같이 합병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기명 편입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명 편입 소속 이전에는 메가 편입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은 기명 편입 강남 신촌 둘 다 일반학, 유기학 둘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대학 전공 사이트에서 일반학, 유기학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영업을 종료했지만 피탄기에서도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시동에서 과고영재고 자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그 활발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김영편입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편입에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다 합쳐가지고 수강생, 합격생 매출 압도적으로 모두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김영편입 화학 1타 강사 윤기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1타 강사의 수업을 좀 많이 듣는 이유, 그리고 솔직히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배운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쌤들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뤄요. 그런데 이제 연고대 문제라든지 뭐 여러분들 중앙대 이대 문제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뜬금없이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대학 전공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외적의 여러 가지 범위들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넓은 범위들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근데 나만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강의를 들어가지고 나만 이런 것들을 못 배웠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혼자서만 틀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로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 데리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제 소개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 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대는 객관식이 1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4문항,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서술형이 3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수를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줄여가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2과목 치는 학생들은 뭐 거의 다 푼다고 볼 수 있는데 3과목을 치는 학생들은 3시간에 3과목이면 되게 빡빡하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문제를 다 못 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문제수를 줄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자, 연대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이제 그 연대의 고유한 스타일, 맞죠? 전형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14년도, 2015년도, 요럴 때는 이제 난이도가 좀 약간 높았고, 2016, 2017에는 난이도가 대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저기 한 개 틀리면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018, 2019에는 난이도가 대폭 많이 상승을 해서 이때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 대학원 전공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자, 그리고 2020, 2021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았긴 했는데 2019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 2023, 2024, 2025 요때는 이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쭉 많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 3기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가 대폭 하락한 이제 형태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대략적으로 90점 그다음에 또는 90점이나 또는 이제 100점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 합격 컷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90점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쉬운 형태가 연대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나오면 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들 불리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쉬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이랑 이렇게 점수 차를 벌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어렵게 나와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쉽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하게 좀 공개가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적중문항 공개하면서 전체적인 기출문항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일반화학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딱 보니까 이게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좀 약간 애매하다, 좀 헷갈린다,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제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출문항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조금 약간 이제 그 화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학생들한테는 꽤나 난이도가 있지만, 하지만 화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출제된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연대랑 똑같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낮았었고, 2019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역대 고대 난이도 중에서 2019가 제일 높았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2019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2019가 연고대 시험에서는 가장 헬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에서는 난이도가 좀 약간 대폭 이제 내려갔다가 2021에 올라갔다가, 그래서 고대는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난이도가 좀 약간 이제 들쭉날쭉하게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또 최근 2개년은 연대하고 비슷하게 요렇게 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또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연대나 고대가 지금 연속으로 좀 쉽게 출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쉽게 출제될 거라고 그렇게 누구도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출제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떻게든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다 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꼼꼼하게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